증조부의 친일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하영 씨가 결국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히 답변하였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까 당초 소속사에서는 이 사태를 전면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실 무근이다. 일부분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배우 하영 씨의 지금 광고가 날아가고요. 방송계 퇴출 얘기가 나오고요. 재산 환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속사에서는요, 11일 하영의 증조부 고 안상호가 친일파로 지목된 것에 대해 최근 보도된 가족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전해드린다. 앞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 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배우 하영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출연 중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다. 당사는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배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댓글 반응만 봐도요. 앞으로 방송에서 더 이상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한국에서 활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일본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 본인은 몰랐을 텐데 집안 어른들이 친일 행적은 숨기고 좋은 것만 얘기해 준 거 아니냐? 다 알아보고 오피셜로 최종 사과하는 거 아니냐? 이해해줘라. 여러 얘기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하영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조부의 행실을 미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후손으로서 송구하고 고민하며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영 씨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증조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영 씨 아버지가 한 겁니다. 저희 가족은 조부 안상호가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힘써온 의친왕을 보필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일간 스포츠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먼저 조부의 친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라는 중요한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번 논란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부의 이름이 평의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후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에 가족들에게 대대로 전해진 의친왕과 조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서적 한국의학의 개척자 내용을 인용하며 안상호와 의친왕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저자인 정구충은 의친왕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안상호의 고종 독살설에 대해 언급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조부가 독약을 진혹히 했다는 터무니없는 풍문을 낳게 했다. 안상호가 오해를 받게 된 이유를 의친왕에게 묻자 내가 고종께서 승하하실 때까지 모시고 있었는데 말이 되나요? 공연히 일시적으로 국민의 뭘 이해한 의부심과 그때는 모두들 망국의 울분 속에 있었으니까요 라고 간단히 답한 것으로 들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의친왕은 항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데 조부가 동경자해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의친왕의 진료를 맡았고 의친왕으로부터 빨리 귀국하여 조선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귀국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의친왕을 늘 가까이에서 모셨기에 조부께서 친일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일 합방이 된 이후 일본인들이 경성의사회를 조직하여 단체 행동을 함으로써 안상호는 1915년 한국인 의사들을 규합하여 독자적으로 한성의사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체가 바로 오늘날 대한의사협회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1918년도 매일신보에서 안상호가 일본인 여성과 혼인한 이후 일본식 생활 양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선 동체의 사례로 소개된 기사가 공개되어 친일 논란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것 또한 해명을 했습니다. 안상호의 부인이자 죄조모가 일본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당시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 덧붙이자면 조부께서 일본인 여성과 혼인하게 된 배경은 의친왕께서 일본 동경에 머물 때 그곳에서 시무를 보던 여성을 소개해 주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여성과의 혼인 자체를 친인과 연결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조모에게 들은 바로는 조부께서는 자신이 죽더라도 한국에 남아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많이 하도록 각별히 당부하였다. 어린 시절 조모는 늘 한복 차림으로 손자들을 돌보았고 직접 농사를 짓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상을 둘러싼 역사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친일파 명단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항일 운동을 하던 의친왕을 보필했고 또 우리 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일본인과 결혼은 했지만 한국을 위해 굉장히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글쎄 다른 기사에선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고 기고한 글이 파묘가 되셨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 당시 신문기사 집에 조선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는 왜 빼고 인터뷰를 했냐. 맞습니다. 지금 방금 하영씨의 조부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 중에 모순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신은 집에 조선옷 한 벌 없다. 일본을 굉장히 친일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한국을 위해 썼던 사람이다. 글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일 합방이라니 하영의 부친, 조부가 친일 논란을 수습하려다가 2차 역풍을 맞았다라는 기사가 연이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배우 하영 씨가 사실 한 방송에서 한 번만 얘기를 했다면 실수일 수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매체와 정말 많은 이 촬영 현장에서 이 조부모에 대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집안 자랑을. 그게 친일파였다는 걸 몰랐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을 분노하게 만든 첫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이 조부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 역풍이 왔다라는 겁니다. 조부는 과거를 미화할 생각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터뷰에서는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정병을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하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부인 안상호의 한성의사회 조직과 초대 회장의 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일 합방이 된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한일 합방이 있습니까? 한일 합방 없잖아요. 그냥 일본의 식민 통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 한일 합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역사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합방이라는 거는 두 나라가 합쳐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1910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국권 침탈의 강제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표현입니다. 강제병합, 경술국치, 역사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맞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인터뷰도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위한 부분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조부 역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중들은요, 이건 말실수도 아니다. 하영이 자기 집안 자랑을 했던 걸 세보니까 지금까지 매체에 나와서 80번도 넘게 했더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월이 본인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라고 했던데 어떤 돈으로 대대손손 의사 공부를 하고 호의호식했는지 몰랐을 리가 없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월이 우리 편, 하영의 아버지, 친일 증조부를 자랑한 편지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라는 기사가 바로 올라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영의 친부가 해명을 한 것과는 다르게 과거 다른 언론사에 기고한 것으로 알려진 편지가 재조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2002년도 중앙일보에 실린
글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글이었는데 자신이 집안 대대로 의료계에 몸담아 왔었다라고 말을 하며 몇 안 되는 의료 명문가다라고 표현을 하며 증조부와 조부의 이력을 언급합니다. 증조부 안상호에 대해서는 지석영과 함께 관립의학교 교관으로 근무했고 초대 한성의사회장을 지냈다라고 설명하며 조부 안보호에 대해서도 병원장을 지낸 이력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학력과 의사로서 걸어온 경력도 상세히 적었던 거죠.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렸던 건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지만 하영의 부친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조부의 이야기를 하영 씨의 아버지가 했던 것이고 또 이 하영 씨에겐 증조부가 되는 이 안상호 씨의 행적을 결국 하영 씨의 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첫째 딸이 선천성 단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은 것에 감사하다라며 그런 취지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불거진 상황과 맞물리며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라는 표현을 두고서 달갑지 않은 반응이 이어진 거죠. 결국 세월이 본인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말이 소름 돋는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저런 마음으로 사는가 보다. 딸에게 하는 말을 신문에 실을 정도면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 친일 행정은 싹 빠지고 의사로서의 이력만 대대로 자랑해온 것 아니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까지 오면서 하영 씨가 또 그림 전공을 했어요. 그 그림 실력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대 서양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수준을 보고 이게 정말 전공자가 맞냐? 자신의 실력으로 전공을 한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방송 때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뉴욕 3대 미술대학을 다녔고 유학파 출신이며 미술을 10년 넘게 전공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같은 이화여대 서영화 전공의 배우 노윤서의 작품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배우 하영 씨의 작품이 이런 그림이에요. 같은 대학교 같은 전공자인데 요즘 노윤서 씨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여배우인 노윤서 씨의 작품은 야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거의 뭐 AI가 그렸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을 노윤서 씨가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대중들은요. 그림 실력 말이 되냐? 돈으로 학교 들어간 거 아니냐? 왜 저렇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한데 배우 하영 씨 집안의 냉장고는 5대가 있고 음식을 먹지 않아 썩고 있다 라는 말을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스토랑에 등장을 해서 잘 안 먹어서 음식들이 맨날 썩어요. 본가의 냉장고만 총 5대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재력을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는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열악한 주방 환경과 결식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영상들과 근황이 공개되며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수십 년째 가난과 사투를 벌이며 한 끼의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친일파의 후속으로 지문된 이는 음식이 매일 썩어간다며 불을 과시하는 모습이 이거 너무 아리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친일파 후손 쇼크로 다가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광고도 손절하고 말았다. 자, 배우 하영 씨에 대한 광고계의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온 거죠.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배우 하영 씨가 삼성 아트TV 모델로 출연한 광고 영상이 있었는데 전부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일 행적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광고계에서 하영 씨가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건데요. 의류 브랜드 이스트엔드의 아티드 광고 영상 역시 비공개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광고 모델 자신의 논란이 커지게 되면요. 광고주에게 광고 위약금이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기본 2배, 3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이번 사태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 사태가 커진 거잖아요. 아마 위약금 논란에서도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비공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부마저도 이 하영 씨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 하영 씨 집안 친일파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재산까지 모조리 몰수해라, 환수해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이 과거 인터뷰들과 많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내용들 때문에 친일파 증조부를 둔 것, 대대로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들의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했다. 특히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안상호 전의 송덕비가 공식 분류되어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현 안양시 시흥군에 위치한 시장에 있는 송덕비인데요.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걸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해 역사 전문가팀을 꾸려 분류해 놓았고 안내판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역시 친일 행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배우 하영 씨 일가의 재산 환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친일반 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대한 특별법을 공포했거든요. 오는 12월 3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 민족 행위 자제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친일파의 재산 자체는 물론 이미 처분된 경우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섭죠. 친일파가 일어났던 모든 재산, 내가 부동산을 갖다 팔았어도 그로 인해 얻은 이득까지 싹 다 환수, 몰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월 3일 날 시행을 한다라는 거죠. 과연 이 조사위가 안상호를 대상으로 삼을지 관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00년 이후 재산 형성 과정까지 과연 들여다볼 것인가. 결국 4대 의사 집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시작된 하영의 가족사가 이제 증조부의 반민족 행위를 넘어 100년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될 수 있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중들은 뭐라고 할까요? 조상이 나쁜 짓 했다면 조용히 살았어야지. 안상호 구글에만 쳐봐도 첫 줄에 친일파라고 나온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재산 몰수해라. 환수해라. 힘들게 사는 국가 유공자들 지원해줘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일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남다른 이력이 공개가 돼서 금수저다, 모태 부자다 등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본 이들이 있습니다. 하영의 증조부가 바로 의사 안상호다 라는 사실과 함께 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누리꾼들은 하영이 자신의 입으로 집안 내력을 공개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라는 점을 맹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가족 공개는 처음이다. 당당하게 밝히는 걸 보면 부모에게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라는 교육을 못 받은 거 아니냐? 본인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다라는 자랑에 심취하여 친일파 집안이었다라는 걸 망각했다. 우리나라에서 집안이 대대로 돈이 많다고 하면 친일 여부를 의심해봐야 하는데 저걸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다. 누가 뒤를 캐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랑하다가 자멸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던 하영, 친일파 후손 의혹에 입을 열었다. 증조부 안상호가 맞지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여배우 하영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영 측은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다.
하지만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안상호 씨가 누구냐면 1898년도 11월 도쿄 자해의원의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의술개업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요. 이후 안상호는 귀국하여 1903년 의친왕을 보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19년 고종 황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일본인 의사 모리야스 렌치키와 함께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영의 소속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땡겨버린 건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배우 하영이 당연히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4대 의사 집안의 증조부가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복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속사는 증조부에 대해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게 더 기름을 부어버리게 된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대정친목회라는 곳은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도 11월에 결성된 친일 경제인 유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제의 무단 통치기 조선인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내선 융화를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1920년 조선일보를 창간한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11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역사학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안상호가 몸담은 치에서 얘기하고 다닌 것 같은데 역사가 말을 해주는 인물이니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텐데 꼬여버렸다. 결국 배우 하영 씨의 방송 하차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고요. 이제 막 주목받고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풀려버리고 만 겁니다. 또한 KBS 역사 스페셜에도 나왔었던 것이 바로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였는데 전하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민병선 및 융덕영이 총독부 대관과 모의하여 안상호에게 명해 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유언비어가 있다라는 이왕궁 비사의 기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들이 안상호에게 독을 사용했다라는 유언비어가 있다고 했는데 당시 황실의 시의였던 의사 안상호가 등장을 하며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고 그가 독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시의 안상호에게 독살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안상호는 일본 연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매일신보 1918년 12월달 여기 보이는 이 노인이 안상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종 사망 한 달 전인 내선 일체의 모범이라며 일제의 선전에 동원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하영의 조부는 안부 교수다. 평생 소도록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며 헌신했다라는 반박 기사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친호보다는 격리의 목적이 있었고 심지어 일제는 환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원장의 동상 건립을 위해 돈을 수탈하기까지 했으며 태평양 전쟁 발발 후에는 환자들이 군수품 생산에도 동원이 되었고 환자들이 사망한 후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부를 당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센병의 전염력은 굉장히 낮았는데 1940년대 치료약이 개발이 됐지만 소록도 환자들이 완치가 됐음에도 해부는 1960년대, 강제격리는 1970년대, 낙태수술은 8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단종수술은 92년도까지 단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경악스럽죠. 여기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게 바로 하영의 친할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영 조부가 헌신했다라는 소록도를 보면요. SBS에 나온 모습을 보면 유리병에 남긴 태아의 모습,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존재하는 이 작은 섬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소이자 충격적입니다.
강제 격리, 단종, 낙태 수술,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간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경악스럽습니다.